GN7 그랜저 3.5 앞선 시승기에서 저희가 그랜저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. 첫 번째가 전륜에 로스테프니스가 많이 빠졌다. 빠졌다라는 거는 부드럽거나 뭐 물렁물렁해졌거나 이런 특성의 변화보다는 스포츠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로스테프니스가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. 전륜 구동 모델은 사실 밸런스로 주행의 즐거움, 펀드라이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.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휠 베이스가 2.9m에다가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모델인데 전륜 구동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후륜 구동에서도 사실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얻기가 쉽지 않은데 전륜 구동이다 하면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려면은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륜의 조향에 대한 접지의 여유를 둬야 되는데 강하게 설정하기 좀 어렵죠. 강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전륜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없으면 2차 서스펜션이 왜 이렇게 물렁하지? 우리가 좀 잘 못 잡아주지? 이런 편견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그동안 승차감 위주, 부드러운 주행감 위주의 세팅을 선호했던 국산차들이 전륜 쪽을 과도하게 잡아내면 언더도 더 심해질 뿐더러 주행 밸런스 붕괴도 커지고 좀 꺼려했었죠. 그래서 독일차에 비해서 좀 물렁물렁하다. 차라리 감수하자. 근데 그랜저 5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현대가 밸런스를 좀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드디어 생긴 시점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 전륜을 조여놔도 괜찮지 않을까? 안정감이 크게 제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성, 국산차 이전의 느낌과는 좀 다르게 단단한 느낌이 구현이 돼 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륜 쪽을 조금 조여놨습니다. 덕분에 그랜저 IG가 처음 나왔을 때 스포츠성이 좋아졌어요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온 거죠. 그런데 완벽하게 밸런스를 올린 상황에서 전륜과 후륜의 로스테프니스의 비율을 잘 맞추고 그걸로 인해서 코너링 포스를 좀 끌어올린 경우라면 이게 좀 승차감이 단단하고 약간 좀 기존에 비해서 부드러움은 적지만 주행 밸런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. 완성도가 이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졌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서 운전의 재미나 스포츠함의 어떤 향상이 됐는데 이런 맛까지 느끼게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좀 과하게 작용한 케이스인 거죠. 그랜저와 같은 패밀리 세단에서 스포츠 펀드라이빙까지 다 가져간다는 건 사실 욕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밸런스가 좋으니까 급격한 거동에서도 그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. 이 정도 선에서 조율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조율이 됐는가? 전륜 부분을 조금 풀어놓고 상대적으로 전륜에 비해서 약간 좀 부드럽다? 약간 좀 물렁하다? 이렇게 느껴졌던 후륜은 상대적으로 좀 조였습니다. 그러니까 전후 밸런스, 로스테프니스가 잘 맞아요. 근데 이게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맞추기가 좋으니까 4륜은 그렇게 해놨지만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 밸런스가 4륜 모델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2.5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륜이잖아요. 공차 무게는 1.7톤이 약간 넘습니다. 언더스티어는 4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. 진입 언더가 좀 크고요. 4륜 무구동 모델에 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구동 배분이 안 되는데 언더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진입 언더, 푸시 언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덜어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오는 변화냐면 첫 번째가 플랫폼의 완성도, 플랫폼의 강성을 높이고 밸런스를 좀
높게 가져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, 비크 다이나믹스에서 조율하는 능력도 조금 더 향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후 롤 스테프니스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면 이렇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접지는 자동차 면적이 되게 크잖아요. 가로 세로 면적 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지면에 닿아서 접지를 유지하는 부분은 타이어의 내 접지면, 이걸 컨택 패치라고 그러는데, 컨택 패치는 딱 성인 손바닥 딱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. 요게 4개가 붙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컨택 패치도 사실 트레드라는 게 있어요. 타이어에 홈이 있습니다. 그것까지 빼면 실제 접지면은 얼마 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접지면을 가지고 1.7톤, 2.8톤 전기차 같은 경우에 2톤이 넘어가고 전장만 5m 넘어가고 이런 차를 고속에서 선회도 하게 하고 유턴도 하게 하고 급제동, 급가속, 그리고 긴급한 회피,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접지의 변화와 접지의 유지, 접지의 배분, 이 미세한 변화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요, 전륜의 출력에 걸립니다. 출력에 걸리게 되면 이 출력은 마찰력으로 인해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. 조향은 마찬가지예요. 조향이 제대로 먹으려면 마찰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마찰, 접지의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출력 손실도 없어지고 조향의 입력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, 그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출력 손실, 뭐 휠스피라든지 미끄러짐 뭐 이런 거 발생하고요. 조향이 안 먹어요. 그 접지가 부족하니까. 그러니까 언더스티어, 자기는 한 5도 정도, 10도 정도를 조향을 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. 부푸는 겁니다. 이게 다 접지에서 오는 차이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롤 스테프니스를 전후로 잘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, 자동차가 움직일 때 하중 이동에 따른 다양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그 측면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또 타이어는 슬립 앵글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니까 이 컨택 패치의 변화, 그로 인한 스티어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4바퀴에 고르게 분배를 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출력은 전륜구동의 경우 가속 페달을 입력하면 전륜 쪽에만 걸리지만, 이게 출력을 뺐을 때 자동차가 본연의 밸런스로 돌아갈 때는 4바퀴가 고르게 작용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롤 스테프니스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스포츠 맛을 위해서 전륜을 조여놓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게 해야 되니까 후륜은 상대적으로 풀어놓으면 이 균형이 안 맞아요. 그러면 4개의 그 가뜩이나 작은 컨택 패치의 접지가 고르게 분배가 안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그쪽 부분에 부담감으로 인해서 출력이든 조향이든 상실하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고 그게 스티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. 근데 이 6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를 잘 잡았어요. 지금 이 전륜구동 모델에는 아무래도 이게 접지가 배분이 안 되니까 가속 페달을 입력했을 때의 밸런스는 조금 떨어지죠.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3.5 모델에 비해서 이게 전륜구동이라서 언더로 인해서 불편한데, 이거 좀 세팅이 좀 이상한데, 이런 생각 안 됩니다. 5세대 모델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. 확실히 좋아졌고, 자, 이 밸런스를 찾아가게 되면은요, 이 코너, 그 선회 구간에서 라인이 덜 부풉니다. 라인이 덜 부풀면, 다시 말해서 언더가 덜 발생하면 운전자가 이거 왜 이렇지 하는 불안감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뭘 또 리니어하게 세팅하기 해주냐면 브레이크를 리니어하게 세팅하기 해줬습니다. 이 불안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반부터 브레이크가 팍팍 먹어야 돼요. 이걸 우리는 이제 이니셜 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냐 리니어하냐, 요거를 통해서 또 운전을 정밀하게 잘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냐, 이것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. 초보자들 같은 경우, 자동차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속 페달을 살짝만 이렇게 툭 쳐도 브레이크가 먹으면 우와 브레이크 예술인데, 우와 브레이크 진짜 좋아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자동차의 밸런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불편해합니다. 거슬려요.
리니어하게 일정하게 제어돼야 좋습니다. 왜 좋으냐면 보통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요령이 가장 정석적인 건 브레이크 초반에 강하게 밟아야 됩니다. 팍 밟으라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스폰지나 뭐 부드러운 그 면을 이렇게 쑥 하고 강하게 이렇게 힘을 주는 형태로 스폰지 밟을 때 막 팍 밟지 않잖아요. 그냥 이렇게 쑥 하면서 부드럽게 힘을 꽉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꽉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필요한 만큼의 제동력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빼는 겁니다. 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. 이게 정석이에요. 강하게 밟고 조절하는 겁니다. 근데 일반 운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목으로 툭 치다가 하면은 또 힘 주다가 나중에 이제 부족하면 그제서야 발목을 들고 뒤꿈치를 떼고 이제 체중을 실으려고 합니다. 반대로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발목만 까딱까딱까딱 평상시에 이렇게 움직여요. 근데 아무리 뭐 하이드로백으로 배압을 조절하고 혹은 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모터로 배압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페달을 어느 정도로 밟는 그 프레셔 압력이 필요한데 발목 핍만 가지고는 적당한 힘이 가해지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안감이 느껴질 때 조금만 발목을 툭 치더라도 브레이크가 듣는 느낌을 받아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니셜 바이트를 강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현대도 그랬고 현대보다 더 기아가 그걸 강하게 설정을 해놔서 K5, K7, K8까지도 그렇단 말이죠. 그런데 그랜저 GN7은 이니셜 바이트가 아주 리니어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막 조금만 발목으로 툭툭 쳐도 팍팍 쓰는 듯한 불편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변했을까? 이거 전륜구동에다가 약간 언더가 4륜보다는 좀 발생한단 말이죠.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니셜 바이트가 4륜구동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기존에 조금만 밟아도 팍팍 이렇게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는 그런 느낌에서는 상당히 달라졌어요. 그런 느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뭐 스포츠 세단 아주 뭐 잘 달리고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스포츠 세단만큼 리니어하지는 않은데 일상 영역에서 얼마든지 조율하는데 불편감이 주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또 되면서 초보자분들도 뭐 발목만 툭툭거려도 먹는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힘을 주면 제동이 먹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니까 뭐 양쪽 다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접점을 나름대로는 잘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의 본질을 잘 가져가야 되는 거 뭐 차대 완성도, 플랫폼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고 서스펜션의 조율, 롤 스테프니스의 전후 조율 뭐 이런 것들을 다 본질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어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불편감 없이 차례 정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뭐가 생기냐면 자동차를 다룰 때 reliability, 신뢰도가 그래서 생깁니다. 이 자동차는 다루기가 좋아, 편해. 그리고 좀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는 잘 말을 들을 것 같아 라는 신뢰감이 생기면서 비로소 재구매,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동안 국산차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사실은 정비의 편의성, 접근성 그리고 중고 가격이 좋아요. 또 출고가 또 비교적 빨리 이루어집니다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실내 공간이 넓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자동차 본연의 가치, 자동차를 릴라이어빌리티 측면에서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조작의 근본적인 편의성 면에 있어서도 이거 괜찮은데?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선택하는 포인트가 이제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취향과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이니셜 바이트 뒤에 차가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툭툭 치는 소리 들리시죠? 크게 뭐 이렇게 앞으로 쏠리진 않는데 브레이크는 먹어요.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확실히 작동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몸을 앞으로 푹 쏠리게는 안 합니다. 이렇게 치면은요, K8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크 지금 여기다 놨잖아요. 칙칙이 안 붙여놨거든요. 그럼 여기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.
지금 이 그랜저 GN7은 이니셜 바이트를 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미니어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주거나 조절에 있어서 짜증나게 하는 그 포인트가 없어졌어요. 네. 그거 이니셜 바이트 강한 브레이크 막 초반에 막 몰려있는 이런 브레이크에서 그 짜증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. 경험해보신 분들은요.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. 뭐냐면은 국산차가 날린다, 뜬다. 뭐 시속 160km 날렸더니 날아갈 것 같더라. 나 죽을 뻔했다. 진짜 죽을 뻔해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간 죽겠구나.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. 야, 내가 밤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,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그대로 재현을 해드리면, 국산차 땡땡땡을 타고 시속 180km로 달렸는데 생과 사의 경계에 서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왔다. 왜? 자동차가 꼭 이륙할 것 같더라. 이게 뭐 이륙한다고 해서 이륙하나요? 안 하는 과장인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